안녕하세요. 정석기술사의 멘토기술사 안선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토픽은 CAOS의 메모리 인터리빙입니다. 메모리 인터리빙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죠?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메모리 인터리빙은 메모리의 접근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수계의 모듈로 분리하고 연속적인 주소를 부여해서 동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물리적인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추가 없이 약간 속도를 빠르게, 약간 대역폭이 좀 늘어나는 효과를 줄 수 있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제가 직접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그림을 보면 더 헷갈리더라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잊지 말아야 할 거. 접근 시간을 최소화하고 복수계 모듈로 분리하고 연속적인 주소를 부여한다. 그래서 뭐 한다? 동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말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인터리빙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상위 인터리빙이 있고요. 하위 인터리빙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섞어요. 그래서 혼합 인터리빙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상위 인터리빙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상위 인터리빙은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제가 그림을 잽싸게 그릴게요. 갑자기 화면이 점프가 돼도 놀라지 마세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는 거니까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자, 제가 잽싸게 상위 인터리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인터리빙을 알기 위해서는 모듈 선택과 모듈 내의 주소 이게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일단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개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에 접근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듈을 여러 개로 분리한다고 했잖아요. 다음과 같이 모듈을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모듈이 데이터를 하나만 저장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호실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점점점점 표시를 할게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요. CPU가 얘기를 합니다. 나 데이터를 읽을 건데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0000부터 1 0 0 1까지 데이터 읽어주라 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00, 요 앞에 있는 요 두 자릿수를 뭘로 쓰냐면 모듈 선택 주소로 썼어요. 자, 보시면 00, 00으로 시작하는 애를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먼저 00이 있는 애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00.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읽냐면요. 00으로 갔으면 그 다음에 모듈 내에 있는 주소 00부터 01, 10, 12를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읽고 이거 읽고 이거 읽고 이거를 읽어요.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요. 그 다음 봤더니 얘가 1001까지 읽어달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00 다음은 01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두 번째 모듈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5, 6, 7, 8이 되겠죠. 이렇게 또 순차적으로 모듈 두 번째를 내부를 순차적으로 쭉 읽고요. 그 다음 1, 0을 읽을 차례예요. 마지막 1, 0을 읽을 차례. 이렇게 왔어요. 봤더니 나는 00, 01까지 읽어달래요. 0, 1까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보세요. 모듈 선택 주소를 MSB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모듈을 쭉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여기 이 부분 모듈 선택 주소부터
똑같은 모듈 선택 주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읽었어요. 00 쭉 읽고 01 그다음에 쭉 읽고 그다음에 10 있는 애들 쭉 읽었어요. 순차적으로. 이게 상위 인터리빙입니다. 상위 인터리빙. 상위 인터리빙의 장점은 뭐가 될까요? 상위 인터리빙의 장점. 이거는요. 데이터를 읽을 때 데이터를 읽거나 혹은 뭔가 그쵸 데이터죠. 데이터를 만약에 내가 읽어야 되는데 모듈 2가 고장이 났어요. 모듈 2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일부분만 훼손될 수 있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오류가 발생을 해도 영향이 크지 않아요. 데이터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모듈 1을 읽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는 모듈 2를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동시 접근이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상위 인터리빙 이해되셨죠? 상위 인터리빙. 상위 인터리빙은 모듈을 선택하는 애가 어디에 있냐면 MSB에 있고 모듈 선택하는 놈 밑에는 디코더가 달려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러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하위 인터리빙 설명드릴게요. 하위 인터리빙. 이것도 제가 잽싸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잽싸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상위 인터리빙하고 하위 인터리빙 그림을 딱 봤을 때에 차이점이 딱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디냐면 바로 이 모듈 선택과 모듈 내 주소가 지금 위치가 바뀌었어요. 모듈 선택이 어디로 왔냐면 LSB에 있어요. LSB. 그리고 디코더는 모듈 선택 하위에 있고요. 하위에 있어요. 디코더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1대 n을 매핑 시켜줄 때 쓰는 거죠. 1대 n 혹은 n 대 m 이런 식으로 매핑 시켜줄 때 씁니다. 디코더. 자, 볼게요. CPU가 자, 나는 0000부터 아까처럼 1001까지 데이터를 읽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위 인터리빙을 쓰는 녀석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먼저 모듈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모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봤더니 쭉 가요. 모듈이 00이래. 그래? 쭉 갔어요. 얘도 00이고요. 얘도 00이고요. 그 다음 얘도 00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읽냐면 0000부터 읽고요. 그 다음 00인 여기 0100을 읽고 그 다음 1011을 읽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읽어요. 요렇게. 나 00 다 읽었는데 그러면 뭐 읽어야 돼요? 01을 읽어야 되겠죠. 01. 자, 01 읽을게요. 여기 01 있네요. 4, 5, 6.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은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11은 이렇게 읽고. 자, 아까 상위 인터리빙 제가 어떻게 그렸는지 아시나요?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모듈 내부에서 순차적으로 읽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위 인터리빙은 그렇게 읽지 않고 모듈을 가로지르면서 읽었죠. 요렇게 읽었어요. 요렇게. 상위 인터리빙과 하위 인터리빙의 동작 방식이 이렇게 달라요. 모듈 선택이 MSB에 있느냐, LSB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듈 내부를 순차적으로 쭉 읽을 거냐, 아니면 모듈과 모듈의 각각의 방을 돌아다니면서 읽을 거냐, 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위 인터리빙의 장점은 동시에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요.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요.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단점. 상위 인터리빙의 장점이 하위 인터리빙에서는 단점이 됩니다. 단점이 뭐냐면요. 데이터를 이렇게 읽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로질러서 읽잖아요. 만약에 모듈 3이 문제가 생겼어요. 고장이 확 났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온전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오류의 파급 효과가 큽니다. 크다. 이게 문제예요. 네. 예를 들어서 상위 인터리빙 같은 경우에는 모듈 3만 고장 났으면 모듈 1, 2에 대한 데이터는 온전히 읽을 수 있고 일부분만 문제가 생기겠지만 하위 인터리빙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을 통해 데이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류의 파급이 꽤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위 인터리빙, 상위 인터리빙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상위 인터리빙하고 하위 인터리빙이 이해가 되시면 이제 우리는 혼합 인터리빙을 갈 거예요. 혼합 인터리빙. 잽싸게 이번에도 제가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잽싸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시면 지금 뭔가 아까와는 다른 생소한 녀석들이 몇 가지가 눈에 띄실 거예요. 생소하다? 생소하다기보다는 틀린 그림 찾기? 볼게요. 먼저 뱅크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상위 인터리빙과 하위 인터리빙에서는 디코더가 하나씩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2개씩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되었어요. 하나가 늘어서 2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밑에 모듈도 봤더니 모듈이 묶어서 하나의 뱅크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뱅크로 묶여져 있어요. 자, 혼합 인터리빙은 어떻게 하는 건지 볼게요. 아까 봤더니 상위 인터리빙은 위에서 그 모듈을 하나씩 차근차근 읽었잖아요. 차근차근. 그리고 하위 인터리빙 같은 경우에는 번갈아 가면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잖아요. 이거를 혼합시킨 거예요. 2가지를. 2가지를 섞었어요. 어떻게 섞었느냐? 일단은 뱅크라고 하는 녀석을 뒀는데요. 모듈을 묶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듈의 집합.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맨 처음에는 뱅크부터 선택할 거예요. 뱅크. 야, 나 뱅크를 선택할 건데 0으로 시작하는 뱅크를 선택해줘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2개를 봤더니 0으로 선택하는 애가 뱅크 1이죠. 뱅크 1. 그러면 뱅크 1이 먼저 선택이 된 거예요. 이 녀석이 선택. 그 다음엔 뭘 보냐면은요. 디코더가 지금 모듈 선택에 있죠. 그 다음엔 모듈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LSB에 모듈 선택이 있으니까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읽을 거예요. 이렇게. 00 읽고 01 읽고 10 읽고 11 읽고 이렇게. 그 다음 뱅크 선택이 0이 끝나면 1을 읽겠죠. 1이면 나 여기 다 읽었으니까 그 다음엔 여기 읽어야 되겠네. 여기 와야지. 그리고 뒤에서부터 LSB 모듈 선택 00부터 11까지 읽어야 되니까 어떻게 읽어요? 이렇게 00 가로질러서. 자, 보세요. 아까 상위 인터리빙에서는 모듈 하나를 통으로 읽고 그 다음 모듈을 통으로 읽고 이렇게 읽었잖아요. 혼합 인터리빙에서는 뱅크 하나를 읽는 거예요. 뱅크 하나를 통으로 읽는데 뱅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듈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하위 인터리빙처럼 이렇게 가로질러서 읽는다. 이게 바로 혼합 인터리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저는 다시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모리 인터리빙은 메모리의 접근 시간을 어떻게 한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수의 모듈로 분리하고
연속적인 주소를 주어서 어떻게 하는 메커니즘? 동시 접근을 하게끔 하는 메커니즘인데 메모리 인터리빙은 상하혼 세 가지가 있어. 타입이 상하혼 세 가지가 있어요. 상하온, 자, 상위부터 설명을 드리면 상위 인터리빙은 모듈 선택이 어디에 있냐면 MSB에 있고 모듈 선택 밑에 디코더가 달려서 읽는 순서가 모듈 하나를 순차적으로 읽는다. 모듈 하나를 순차적으로 읽는다. 이게 바로 상위 인터리빙이더라. 하위 인터리빙은 상위 인터리빙과 달리 모듈 선택이 어디에 있다? LSB에 있더라. LSB에 있더라. 그래서 호시리 같은 놈들 모듈 내 주소가 똑같은 녀석들을 여기 있는 녀석들을 같이 읽는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가로 질러서 모듈을 다 가로 질러 가면서 읽는다. 근데 우리는 상위와 하위에 혼합형도 있는데 혼합형은 새로운 녀석이 등장한다. 그게 뭐였냐? 뱅크다. 뱅크는 모듈과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듈과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혼합 인터리빙에서는 디코더가 몇 개다? 두 개다. 뱅크를 선택할 때 쓰는 디코더 하나랑 모듈을 선택할 때 쓰는 디코더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뱅크 선택을 통해서 어떤 뱅크를 먼저 읽을 건지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 모듈 선택은 LSB에 있어서 하위 인터리빙처럼 가로로 모듈을 가로 지르면서 읽더라. 이게 혼합 인터리빙입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되셨으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인터리빙 하면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C 액세스, S 액세스. C 액세스하고 S 액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것도 그림만 보면은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은데요. 자,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C 액세스는요. 상위 인터리빙이고요. S 액세스는 하위 인터리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상위 인터리빙은 아까 어떻게 읽었냐면 데이터를 모듈 하나를 순차적으로 읽었죠. 0, 0, 0, 0, 0, 0, 1, 0, 0, 0, 1, 0, 1, 1, 0, 0, 0, 1, 1 이렇게 모듈 내부를 순차적으로 읽었죠. 이것도 또 순차적으로 읽고 모듈이 순차적으로 읽고 이 순차적으로 읽고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 읽은 거를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되냐면 이게 타임축이고 이게 시간이고요. 모듈 1 전체 데이터가 쭉 넘어오고 모듈 1의 전체 데이터가 쭉 넘어오고요.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모듈 2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쭉 넘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모듈 3, 모듈 4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순차적으로 넘어온다.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넘어온다 라고 해서 C 액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모듈을 순차적으로 읽기 때문에 모델 내부를 순차적으로 읽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대로 쭉 기다리면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얘를 컨커런스, C 액세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S 액세스는 하위 인터리빙이라고 했잖아요. 자, 하위 인터리빙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읽힌다고 했냐면 모듈을 가로 질러서 읽힌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데이터가 도착을 하려면 어떻게 시간을 따라 놓냐면요. 한꺼번에 동시에 데이터가 읽혀요.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모듈 1, 2, 3에 대한 데이터가 한꺼번에 쭉 읽히고 동시에 쭉 읽힌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동시에 데이터를 전달하겠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SXS라고 해요. Simultaneous Access. Simultaneous Access. 동시 액세스, 동시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림이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위 인터리빙과 하위 인터리빙을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잘 알고 있다면 CXS가 뭐고 SSS가 뭔지는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그 CXS와 SXS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CXS는 상위 인터리빙의 데이터를 읽는, 접근하는 방식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모듈을 순차적으로 읽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모듈 1번 쭉 읽고 그 다음 모듈 2 읽고 모듈 3 읽고 이런 식으로 읽고 바로바로 전송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concurrent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한다라고 해서 CXS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위 인터리빙에서 쓰는 SXS, Simultaneous Access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동시에 모듈에 있는 것들을 동시에 다 읽기 때문에 그 다음 동시에 다 읽고 나서 순차적으로 전송을 하는 거, 이걸 바로 SXS라고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SXS랑 CSS가요. 어려우면 아까 말씀드린 상하온 세 가지만 일단 먼저 학습을 하시고 상위 인터리빙이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보내지겠구나 라는 게 먼저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CXS와 SXS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AOS는 이해하기 어려운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동영상 강의를 보다가 헷갈린다 라고 하면 댓글이나 아니면은 쪽지 저한테 날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공하는 하루 되시고요. 저는 정석기술사의 멘토기술사 안선이었습니다. 열공하십시오. 안녕.